자, 지금부터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물권 요청권 했던 것을요, 잠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권 요청권이요, 어디를 보시냐면, 물권 법정주의 했고요. 자, 물권 요청권 144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4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권 요청권은요, 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설에 의해 보면 두 번째 줄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물상 청구권이라고 나온다. 물상 청구권 거기만 줄 거예요. 물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인정 근거에서요, 두 번째 줄 끝에요.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기를 줄 것이고, 금지 옆에다가 써요. 사전 금지 청구권도 인정. 사전. 여러분요, 우리가 저기 전에 한번 그 주명진이라는 사람이 여자를 뭐 차에서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한번 소송이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명진이가 그리고 나온 다음에도 계속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걔는 돈이 있으니까 무죄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요, 명예가 한번 침해가 되면 이것을 회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사람들은 잘 웬만하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 나쁜 것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죠. 명예훼손이요. 자, 그럼 종류를 한번 보셔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저 끝에 한번 봐봐요. 기억에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거기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줄이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기 줄과. 맨 끝에. 그럼 유치권은 물권 요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봐봐요. 지역권, 저당권 줄 것이고요. 그래서 맨 끝에요. 반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 뭐를 하지 않으니까요? 점유를 본질로 하지 않죠? 점유를 본질로 하지 않으므로 점유 동그라미하고 X 이렇게 하면 돼요. 점유하지 않으므로 이렇게요. 자요, 그 다음에요, 디귿에요, 첫 번째 끝에요, 등기된 임차권에는 줄고요. 등기된 임차권에는 세 번째 줄이요,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등기된 임차권은요. 됐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 끝에요, 임차인이 대항력도 없고 점유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 거기까지 줄 것이고, 대위 동그라미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니을이요. 니을은요, 214조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면 줄고요. 아까 내가 말했죠. 방해는 끝난 거예요? 지속 중이에요? 지속 중이다. 그게 중요해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요.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맨 끝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방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잡았어. 머리를요. 그러니까요, 머리 놓으라고 해야 되겠죠? 야, 머리 쳐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방해 제거죠? 그래서 머리를 잡다가요, 났는데요, 계속 머리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곧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 사람은. 알겠죠? 이미 끝난 거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너가 내 머리 잡아서 나 이거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위자료 달라. 이렇게 해야죠. 됐죠? 법적 성질. 자, 그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2번 물권적 성질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어디를 보냐면, 자, 여러분요, 세 번째 가운데 봐봐요. 세 번째 끝에 물상 청구권을 찾았어요? 물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행사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따라서요, 일단 그 다음에 줄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맨 끝에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알겠죠? 행사 못해요. 전 소유자. 알죠? 안 된다. 왜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3번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채권적 청구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두 번째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거기까지만 줄고.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는 두 번째 줄 끝에요.
귀책 사유를 요구하고, 알겠죠? 귀책 사유를 요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원상 회복 청구권이죠? 그럼 이것은요, 다 중요한데요. 바로 옆에 줄고요. 합의 해제되면, 줄고, 맨 끝에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바로 옆에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까지. 됐죠? 거기까지. 이것은 지금 설명하면 안 돼. 지금 해제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 정도 해놔. 나중에 와서 볼 거니까. 자, 발생 요건을 봐봐요. 청구권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침해당한 물권에 대한 현재의 정당한 권리자. 알겠죠? 정당한 권리자.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청구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나요? 상대방은 현재, 줄과 현재. 침해 원인 현재. 바로 밑에. 직접 간접 점유자. 바로 옆에 점유 보호자라는 상대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 혹시 중간에 네 번째 불법 점유자라고 하여도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줄거 불법 점유자라고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 아까 말했죠? 을이 아까 건물을 지었다가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비용 부담의 문제라고 돼 있죠? 자, 비용 부담의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요, 거기다 그냥 써. 뭐라고 쓰냐면요. 자,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으로 방해 제거에 필요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으로 방해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14조 보면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방해를 제거하고 하면서 그럼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214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아까 우리 여러분 명예권 했었죠. 임차권 했었고요. 다 했어. 그 다음에 놔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문제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후에 수요일날 오후에 그런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아직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노트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그렇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부터요, 오후에요. 일단 여러분 그 민법의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정 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책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된 일이라서 책을 한 3권을 썼어요. 구정 때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썼는데 기출문제집은 이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것은요 26회부터 31회까지요. 여기는 해설이 다 돼 있어요. 이건 기출문제 나중에 출간되거든요. 아마 개론하고 민법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16회부터요 25회까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든 것은 이거예요. 저희 10년치예요. 10년치인데 원래 400문제가 돼야 되는데요. 넘버링을 하다 보니까 396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넘버링을 하다가요, 뭐가 하나가요? 잘못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건 400문제예요. 그래서 400문제 이것을 문제를 풀면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사람들이 뭐 다른 데 보면 5년보만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5년보 봐도 되는데 그 5년보를 보려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를 보려면 전 범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보면 목차별이 돼 있고요. 목차별은 지금은 목차별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연도별로 보는 것이 있어요. 해차별. 알겠죠? 이 연도별로 보는 것은요, 지금 19회부터요, 31회까지 해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해설이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요, 문제보다 해설이 더 길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걸 좀 정리를요, 특별법이 지금 이 집합권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집합권법에 맞게끔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목차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10년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합 선생님이 다른 또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먼저 등기법을 먼저 문제를 좀 풀어달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좀 더 있다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낫고요. 금요일 날은 지금 모봉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계산 문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빨리 끝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가 똑같이요. 10년치를 정리를 해가지고요.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요. 한 4월 달 정도에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법부터요.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5년분 이상만 정확하게 봐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김은경 씨 같은 경우는 진짜로 5년치 안 본 사람이에요. 민법을 진짜 농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한 번도요. 26개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5년치만 해보면 그분은 30회도 아니고요. 29, 28, 27, 26, 25 이렇게 했나 봐요. 5년치. 그렇게 5년치를 했는데 그 5년치를 제가 설명하면서 농담하는 거에 다 적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그거 하면 5년치면 몇 개 되면 한 5, 4, 20, 200문제니까 1000개 지문이잖아요. 1000개에다가 제가 코멘트 한 것 하면 한 1500개에서 1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딸딸딸딸 암겨놓으니까요. 뭐 그 범위 내에서 한 번도 26개 미만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버리니까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암기를 잘 하지 않고 항상 적당히 아는 상태에서 꼭 머물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공부를 막 이렇게 좀 더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적당히 아는 것을 딱 넘어서야 되는데 참 그게 그렇게 하기 힘들죠. 뭐 저도 고시공부를 했고 그랬지만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원래는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들면 더 이상 잘 안 된다고, 진도가. 좀 더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것만 이렇게 봤고요. 작년에도 이제 안산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우리 학원에 잠깐 오셨는데 그분도 뭐 거의 9월달이 됐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5년치만 딸딸딸 해라. 똑같이 우리 학원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도 결혼하고 민법을 5년치만 막판에 막 딸딸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도 그때 특강들 한번 왔었는데 근데 그분은 마지막에까지 해가지고 딱 한 문제로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점수가 40점대도 안 났었어요. 알죠? 그렇게 했는데 9월달 정도 돼가지고 아마 했나 그랬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뒤집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자기가 다 컴퓨터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문제가 딱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랬죠. 운 나쁘면 합격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만났거든요. 운 나쁘면 합격한다 했는데 운 나쁘게 합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막 자기 그 점수 핸드폰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왜 이분은 점수가 되게 안 나온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있잖아요. 이 한 곱이잖아요. 우리가 좀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이 정도면 돼. 이게 딱 됐을 때 이건 더 이상 공부가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약간 넘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가지고요. 책하고 똑같은 순서니까요. 일단 순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은요. 뭐 빨리 나가서 되는 문제 가지고 그래서 한 토요일 날 한 40에서 50문제 정도 풀까 생각 중이에요. 40에서 50문제. 그래서 40문제면은 40문제 이상 풀어야 돼. 그게 10주 안에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10주 안에 끝나야 되니까요. 40문제 이상을 풀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니까 아마 충분히 풀 거예요. 그래서 40문제에서 한 60문제 사이에 풀다 보면 그 다음에는요. 한 8주에서 10주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대강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요. 물건은 법률이 정하는 외에도 자유로이 창설 줄고 자유로이 창설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2번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줄고요. 구성 부분 이렇게 됐죠. 그거는 전혀 물건이 성립될 수 없다. 전혀 성립될 수 없다. OX. X죠. 원칙적으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될 수 없지만 물건의 일부는 뭐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용익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 소유는요.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공익지문 148페이지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공유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항상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물 일꾼제에 반하지 않는다. 물권은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맞고, 모든 물권은 등기하여 틀리죠. 모든 물권 그러면 틀리죠. 법정, 신축이라든가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틀린 것은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죠.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해도 을은 소유권을 취한다. 매도인 갑이 신축 줄고, 매도인 갑이 신축인 것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은 등기가 없어도 돼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인 을 줄고요. 매수인 써 거기다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미등기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취득한다. 틀렸죠? 2번요.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 명인방법 박스예요. 명인방법을 써요. 첫 번째 특정성 플러스요. 소유권 표시.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해야 돼요. 세 번째요. 계속성이 있어야 돼.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명인방법 하려면 특정이 돼야 되죠. 특정하지 않고 그러면 맨 끝에 효력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료에 보면 구분 등기하지 않은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줄고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퀄 이것을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 그러면 이 임목의 경우는 맨 끝에 저당권의 목적 줄과 임목은 저당권은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임목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번은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 거기까지 줄고 여기까지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잘 읽어봐.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잖아요. 을의 토지니까 을이 임대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갑이죠. 그냥 갑이 임차인이 쪽파를 심었으니까 임차인 소유죠. 알겠죠? 그래서 소화가지 않는 채 병에게 매도하죠. 병에게 매도, 농작물을 매도할 때는 명인 방법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럴 때는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줄거.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명인 방법 뭐죠? 거기다 입간판 세우는 거죠. 땅 주인은 갑인데 임차인 을이 농사를 지었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병이 그 쪽파의 소유자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명인 방법 입간판에 써놓지 않으면 쪽파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쪽팔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 줄고 그것을 말한다? 맨 끝에 절대성을 가진다. 현존하지 않는 물건 줄고 아까 우리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은 현존해야 되죠. 현존하지 않는 것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채권. 알겠죠? 채권. 3번 법률은 무슨 법률이다? 줄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뭐는 안 된다? 명령 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령 규칙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건 읽지 마. 4번은 알겠죠? 시험에 안 나와. 학설은 필요가 없어. 자, 5번은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자, 4번은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가 없다? 반환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은요 사기죠.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건 그냥 2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3번은요 점유 보조자 줄고요 맨 끝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점유 보조하는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상대방이다? 누가 상대방이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4번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마지 못한다.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잡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줄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5번 물권적 청권은 손해배상 청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 청권 줄고요. 귀책 사유 불문이죠. 귀책 사유로 불문에 손해배상 청권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귀책 사유 있어야 알겠죠? 있어야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5번 한번 볼까요? 5번. 갑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제했죠? 자, 그럼 1번요.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건물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하죠. 여러분요, 줄거. 문제.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 줄거. 문제.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 줄거어요? 자, 근데 1번. 을이 건물 소유자 이퀄 을이 건물 소유자 이퀄 대지 점유자 이렇게. 을이 건물 소유자이면서 뭐다? 대지 점유자 이렇게. 을이 건물 소유자, 대지 점유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죠. 소유자니까. 2번.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병이 이전받았죠. 그러면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누구한테?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병이 을에게. 갑은 동그라미 써.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 줄고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 맨 끝에 아직 미등기 이런 미등기 줄 것이고 맨 끝에 써. 사실상 소유 이렇게. 아까 우리 미등기여도 이 사람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상 소유자에게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4번은요.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거기 줄고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이퀄 적법 건물이죠. 적법 건물.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죠? 그런데요.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 줄고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 불법 점유 이 말이죠? 그럼 건물 지금 누구 거예요? 건물 누구 거야? 을 거죠? 지상권자? 그럼 무가 불법 건물 불법 점유하죠? 그럼 무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나가라고 한다? 을이 나가라고 한다. 을이 나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을이. 알겠죠? 그래서 갑은 틀렸죠. 갑은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죠. 자,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죠? 빌렸죠? 줄과 임차권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건물을 축제했죠? 그 다음에 병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을 동그라미. 맨 앞에 을. 을은 임차권 동그라미. 가운데 임차권. 등기했어 안 했어? 없이죠? 없이 동그라미. 써. 대항력 X. 임차권 등기를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한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없다. 써 거기다가 5번에다가 밑에다 줄거 밑에다 좀 써야 되니까 5번에 줄거 가지고 뭐라 쓴다? 만약 임차인 을이 지상 건물에 대해 만약 임차인 을이 지상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를 한 경우 토지 임차권에도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은 우리가요
이것은 나중에 임대차에서 설명을 해. 근데 지금 뭐 써놓으면 나중에 볼 거니까. 자, 151페이지요. 자, 물권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물권의 변동은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럼 봐봐. 발생, 변경, 소멸이죠? 발생 밑에 써 취득. 취득 151페이지 보고 계시죠? 변경은 놔두고 소멸에다 써 상실 이렇게. 노노노노. 151페이지 맨 위에 물권 변동의 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돼 있죠? 발생에다가 취득, 소멸, 뭐죠? 소멸에다가 상실, 이렇게. 취득의 득자하고 상실의 실자를 묶어. 그걸 뭐란다? 첫 번째 맨 끝에 봐봐.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그것을. 알겠죠? 득실, 변경, 이렇게. 자, 다 놔두고. 그 다음 물권 변동과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자, 공시 제도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자, 이제 우리가, 공시를 보려면 이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약간 아타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등기를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로 책대로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잠깐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있죠.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부를 뭘 한다? 공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 알죠? 이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믿고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죠. 그래서 등기를 이전받죠. 믿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 이렇게. 여기는요,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요, 제일 먼저 뭘 만들어요? 등기부를 만들어요? 대장을 만들어요? 대장을 먼저 만들죠. 건축물 대장. 대장을 먼저 만들면 대장은 사실이 주예요? 권리가 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만들면 여기서 건축물 대장을 만든단 말이죠. 건축물 대장이요. 이 대장이라는 것은 뭐다? 대장은 사실과 그다음에 권리로 이루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법을 공부할 때 사실하고 권리를 구별을 못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가 뭐 소유권, 권리잖아요. 입주권, 분양권 다 뭐요? 그건 다 권리로 보시면 돼.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계시네. 그게 사실인 거죠. 이쪽은 여자분 계시네. 이게 사실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감은 뭐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 이거 오감이잖아요.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보려면 뭐냐면 대장은 사실이 주된 것이고요. 주고요. 이것이요 부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건물을 맨 처음에 신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여기다가 소유자라고 쓰는 거죠. 소유자라고. 그렇지만 대장은 소유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게 대장이 아니라고. 대장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보면 사실을 밝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사실을 밝힐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할 때요. 몇 평이고 면적이 얼마고 집원이 얼마고 쭉 그런 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여기 이분이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있잖아요. 앞에 앉으신 분 항상 그 자리에 앞에 두 번째 앉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옷은 항상 어떻게 입고 공부 시간마다 항상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하죠.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물도 볼 때 이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토담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붕은 뭐 스레트로 되어 있는지, 기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꼭 그러면 원래는 거기 가봐야 되잖아요. 가보지 않고도 서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모양을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려놓는 거,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만들죠? 대장은 소관청이 만들죠? 소관청이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다가 촉탁을 하죠?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하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뭐를 만들죠? 등기소는 등기부를 만들죠? 등기부는 뭐가 주죠? 권리가 주고. 그 다음에 사실이 뭐죠? 사실이 부차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소유자가 누구냐를 알려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냐를 보려면. 소유자를 모르는데 굳이 대장을 떼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권리는 또 뭐가 있다? 갑구가 있고 뭐가 있고 을구가 있죠. 갑구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울고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차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은 임차권이 있죠. 물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한다? 을구에다 하는 것이다. 갑구는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의 부처적이죠? 이 사실은 어디에 한다? 표제부에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는요 갑구와 을구와 표제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의사 법령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가 나온단 말이죠. 뭐 사실은 뭐하고 뭐 권리에 관한 사항, 과실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고민하지 마. 사실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본다, 그리고 오감으로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확인 설명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사실에 관한 것들이고요. 물론 권리에 관한 것도 있죠. 사실에 관한 것도 다 보면 확인 설명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누수병이 있냐 없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눈으로 째려보고 코로 킁킁 거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사가 있냐 없냐, 얼마나 가까우냐, 그건 눈으로 째려봐야죠. 그건 다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의사법에서 이런 보면은 뭐 확인 설명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무슨 뭐 계약이 있잖아요. 무슨 뭐 중개계약도 뭐 무슨 계약이 있죠. 뭐 그런 거 보면은 권리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사실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만 딱 구분해서 딱 보면은 아, 이것은 당연히 사실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등기부로 봐야 되긴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등기소에다 보내면은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등기부를 만들 때 표제부를 먼저 만들어요? 을구를 먼저 만들어요? 갑구를 먼저 만들어요? 등기부는? 등기를 만들 때 뭐를 먼저 만들어? 대장을 이제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으면 뭐를 먼저 만든다? 갑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왜요? 등기는 뭐가 중요하니까? 권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등기부 갑구에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보통 보존 등기가 어떻게 한다?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 확인을 받은 자. 그 대장에서 보면요, 대장 등기하기 전에 대장상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갑에서 을로. 알겠죠? 그러면 을로 돼 있다고 해서 을로 보존 등기하면 큰일 나.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구를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을구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죠. 을구는 저당 같은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등기부 보고 나서 등기부가 자꾸 을구가 안 나온다고 몇 번을 뽑아. 듣는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표제부 갑구로 나왔는데 을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전화해. 이 등기 이상하다고, 을구 없다고. 아, 을구 없는 집은 좋은 집이야, 나쁜 집이야? 좋은 집이잖아요. 알겠죠? 을구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알겠죠?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갑구와 표제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구는 표제부에 여기 권리 있죠. 이것을 기초로 여기 갑구를 쓰는 것이고, 여기 표제부는요, 여기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등기부는 권리가 주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냐? 표제부에 기록된 사항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적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등기부는, 표제부는 등기부가 사실이 주가 아니잖아요. 뭐가 주예요? 소유자가 누구냐가 주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표제부의 면적이라든가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표시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표제부의 면적 등이 기재 내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잠깐 생각하면 돼. 왜? 등기는 뭐가 주다? 권리가 주다. 이게 알겠죠? 부전에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배웠어요? 종된 권리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그런 것이 있죠. 알겠죠? 계약금 계약이 있고, 환매 특약이 있고, 보증금 계약이 있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란 말이죠. 주된 계약이 성립해야 계약금 계약도 있고,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을 주기로 해서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종된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부차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등기부 자체가 주된 권리에 관한 갑구와 을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 1번이요. 여기 갑으로 돼 있어. 여기 이건요. 이 등기는요. 기초 강의가 또 자세히 한 것 같은데. 아니, 안 했나? 자, 2번은요. 을로 이거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라는 거죠. 갑에서 을로 왔죠? 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건 이제 갑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슨 번호로 한다?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순위번호요. 이거 순위는 1번하고 2번이면 누가 더 빨라?
1번이 더 빠르죠. 만약에요, 하나의 등기부인데 소유권 등기가 2개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1번이 빠르겠죠. 그런데 을이, 갑이요,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이전받은 거죠. 이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을의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란 말이죠. 무효인데 우리는 등기부에는 우리는 형식적 심사라고 해가지고 등기부만 쳐다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을이라고만 그냥 알고 파는 거예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우리는 무효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부에는 무효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가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병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누가 산다? 병이 산다 이 말이죠. 1번요 갑에서, 2번요 을에서.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3번요 병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죠. 을의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실 원칙은 이 등기가 유효잖아요. 유효인데 넘겨받은 것을 공실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내가 샀는데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인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부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 그것은 갑이 소유자가 돼. 갑이. 왜 갑이냐? 공실체 부정하는 이 사람 소유자 아니죠? 을은 당연히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결국 갑이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 원칙을 부정한다. 이것은 부동산에서, 부동산은 부정해요. 부동산 등기에서는. 알겠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 이것은요 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 그래서 인정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선의 취득이라는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부동산은 등기는 부정하죠. 부정하니까 부동산에서는 선의 취득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선의 취득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선의 취득은 오직 동산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업자다? 부동산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산의 선의 취득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31년 동안. 알겠죠? 왜요?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첫 번째,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자기는 등기부를 믿고 했는데요. 그 등기부를 누가 만든다? 국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국가를 믿었는데 내 재산이 침해를 입는 거.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해. 그럼 걔들이요? 그럼 국가 공무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서류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독일은 실질적 심사를 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관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판 거 맞다? 인정을 하면 그때 등기해줘. 알겠죠? 그래서 동신원칙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뭐냐? 99%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못 해. 그러면마다 공신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요, 특별한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 그 몇 가지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여도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서 봤어. 미리서. 어디서 봤다? 민법 총칙에서 봤어요. 민법 총칙에서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경우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통정했어요. 그럼 가장 매매를 하면은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근데 그 등기를 내가 이전받아서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효가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무효면 영원히 무효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을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으면 모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신의 원칙에 의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선의일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선의가 아니에요. 네 가지만. 뭐다?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뭐라고?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선인 경우 보호된다 이 말이죠. 다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을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기가 갑구에 맨 처음에 등기가 되죠? 1번 이렇게 갑의 등기를 하죠.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보존 등기다. 이렇게. 여기 을을 무슨 등기를 한다? 3번을 뭐라고 한다? 다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죠. 이렇게. 이것을 권리 변동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존 등기는 갑이 소유자죠? 여기 을이 갑을한테, 을이 병한테 이것을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보존 등기는 첫머리 하는 등기죠. 1번으로 하는 등기죠? 알겠죠? 첫머리. 이것을 보존 등기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거 보존하고 이제 권리 변동의 등기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보존 등기는 두 가지의 논점이 있어. 알겠죠? 보존 등기는 첫 번째요, 우리는 뭐냐면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1등기를 해야 돼. 하나의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1부동산 1등기예요. 그런데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등기부가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등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두 개인 거예요. 1번 갑, 2번도 갑 이렇게요. 그러면 이 등기를 기초로 등기를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 애매하단 말이죠. 이것은 2월 1일 돼 있고 이거는 2월 3일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부동산에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가 두 개잖아요. 하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을 없앤다? 2월 1일 거예요? 3월 1일, 2월 3일 거예요? 여기요, 2월 1일 등기에는요, 을구가 없고요. 여기는 2월 3일 등기에는 을구가 있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요, 무조건 선등기. 선등기가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절차법이니까. 먼저 등기된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을 등기는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1번 이렇게 갑이죠? 2월 1일이요. 여기 1번 이렇게 A죠? 3월 1일이요. 이렇게. 누가 더 빨라요? 여기 2월 1일 빠르죠? 문제는요, 여기는 둘 다 갑이었죠? 여기는 갑이고 A잖아요?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누가 소유자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선등기라고 그래요. 선등기. 선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 그래서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꼭 이런 정보를 줘. 안 주면 안 돼. 선등기가 유효, 무효다? 무효면 후등기. 후등기인 A등기가 유효가 되고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선등기, 갑이 유효가 돼. 갑이 유효, 이렇게. 그러니까요, 선등기가 무효면은 후등기가 유효가 되고, 선등기가 유효죠? 그러면 후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때는 선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문제. 이걸 중복등기라고 그래. 하나의 등기부에 등기가 두 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복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럼 이게 무효잖아요? 여기 무효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중복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쇼. 등기부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등기부 취득쇼는 1부동산 1등기인데 그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하냐? 먼저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신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을에게 매매했단 말이에요. 매매. 이건 매수인이죠.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하려면 갑에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갑에서 팔았는데 등기를요, 처음부터 1번 그래가지고 을이 이렇게 등기한 경우가 있어. 을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을이 건물을 신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신축하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했죠? 그럼 봐봐요. 여기 1번 등기가 어떻게 돼서 생략됐죠? 그래서 1번 등기가 생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모두 1번 등기가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죠? 모두 생략 등기. 첫머리에 있는 등기가 생략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 등기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팔면서 을 너가 그냥 등기해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등기였냐면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소 등기, 멸실 등기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6가지 지금부터 보는데요. 경정 등기라는 건 원시적 사유로 인해서. 여기는요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보죠. 말소하고 멸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소하고 멸실. 말소하고 멸실은 등기 내용, 등기 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전부가. 여기는요 멸실은요 부동산, 물건이죠. 물건. 부동산 전부가 철거됐을 때 전부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만약에 일부다. 만약에 일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부. 그럼 이것은 뭐로 간다? 변경 등기로 가는 거예요. 자, 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원시적 사유라고 해서는 원래 이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등기가요 소유자가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을 앞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등기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을 명의에서 갑 명의로 바꿔야 되겠죠. 그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 면적이 원래요 100평인데요 1000평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등기할 때. 알겠죠? 그럼 이걸 뭐로 바꾼다? 10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후발적은 봐봐요. 후발적은요 여기 지금 봐봐. 여기 등기사항이죠? 등기사항 잘 봐. 여기서요 뭐냐면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을 그럼 여기서요 5천을 갚았어. 5천을 변제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요 1억을 변제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5천을 변제하면 어때요? 전부 갚았어요? 일부 갚았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1억에서 5천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부터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1억을 빌려가지고 1억 다 갚았죠? 일부 갚았어요? 전부 갚았어요? 전부죠. 전부. 그럼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는 전부죠? 전부인데요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이요 3층인데요 1층이 멸실된 경우 있고 3층이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3층이 멸실되면 전부가 멸실됐어요? 일부만 멸실됐어요? 3층만 멸실됐어요. 3층만 알겠죠? 1층이 멸실되고 3층이 멸실되고 3층만. 그럼 이건 뭐다? 변경 등기. 변경. 일부죠? 일부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1층이 그러면 뭐다? 전부다 일부다? 1층이 멸실됐어? 1층 몰라? 건물이 1층, 2층, 3층인데 1층이 멸실됐대. 그러면 다 박살됐죠.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3층 전부가 멸실됐다. 1층 멸실되면 다 멸실되죠. 알겠죠? 전부죠. 전부 그러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하고. 3층만 그러면 뭐다? 변경 등기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층이었던 건물이 지금 2층으로 됐다 이 말이고 나중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여기요 말소 회복하고요 멸실 회복하고요. 말소 회복은요 등기사항에 여기는 전부나 또는 일부가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부적법하게. 여기는요 등기상의 전부가 적법하게 말소. 알겠죠? 그 적법이란 말은 돈 다 갚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부적법하게 말소하면 안 되는데 누가 말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것을 말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 누구한테 말소 회복?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이렇게.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 말소 회복은 어디서 중요하다?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가등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가등기.
가등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이게 가장 키워드야. 부적법하게. 적법하지 않게. 그랬을 때 말소 회복을 해. 돈 갖고 적법하게 말소했는데 또 회복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또 갚아야 되니까. 여기요, 멸실 회복이란 거 뭐냐? 멸실 회복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뭘 한다? 신축하죠? 신축. 철거했으니까 멸실이죠? 여러분, 여기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를 어떻게 한다? 부동산 전부가 철거되면, 전부가 철거되면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뭘 한다? 폐쇄해, 폐쇄. 등기. 이걸 폐쇄 등기부죠? 폐쇄 등기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무한으로 보존하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멸실되면은 멸실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실 회복이라는 거 말은 뭐예요? 건물이 멸실 회복됐다? 건물이 철거되면 무슨 등기해? 멸실 등기죠. 그 다음에 다시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해? 멸실 회복. 그러면 큰일 나. 신축되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멸실 회복이라는 건 뭐다? 멸실 회복은 부동산이 멸실한 말이 아니라고. 부동산이. 멸실 회복은 뭐가 멸실 회복이다? 등기부가 훼손이 됐죠. 등기부가.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였죠. 지금은 종이 등기부다, 전산 등기다.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등기부가 훼손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보조 기억장치에서 백업 파일로 받아놨다가 다시 복구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였다고. 종이 등기부는 누군가가 화재로 인해서 타버릴 수도 있고, 만약에 동사무소 이렇게 등기소가 빗물이 새가지고 등기부가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시 만드는 것을 멸실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멸실 등기는 건물이 다 철거됐을 때 하는 게 멸실인데, 그런데 멸실 회복은요, 다시 건물을 짓는 게 그럼 멸실 회복일까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멸실 회복은 뭐에 관한 것이다?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불타거나 물에 젖었을 때, 보통 잉크로 쓰잖아요. 젖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등기부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멸실 회복이라고 그래. 근데 요즘은 현재는 멸실 회복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멸실 회복이란 말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것을 이제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등기의 내용이 어느 것인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죠. 경정은 뭐다? 키워드가 뭐야? 키워드가. 경정은 키워드가 뭐야? 원시적. 변경은 후발적. 말소는요? 적법. 일부다, 전부다. 전부를 등기사항의 내용이 전부가 내용과 맞지 않을 때, 돈 다 갚았을 때, 일부만 갚으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다. 멸실은 부동산 전부가 철거됐을 때 멸실이죠. 일부만 철거되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말소 회복은 뭐다? 말소 회복은 적법하게, 부적법하게 이렇게. 멸실 회복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고요. 부기등기가 있고, 여기 종국등기. 종국등기를 단말로 뭐라 한다? 본등기라고 하잖아요. 본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은요, 일단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등기하고 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등기부 갑구를 보면요, 갑구 이렇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쓰죠. 갑, 을, 병 이렇게요. 이걸 무슨 번호로 한다? 순위번호 이렇게. 이것을 뭘 한다? 이것을 독립번호라고 하죠.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넘버링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울구를 한번 볼까요? 울구. 여기 갑구에 돼 있는데 울구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1번요. 1번 갑이에요. 갑이 저당권이에요. 여기요. 2번요. 을이에요. 전세권이에요. 3번이요. 3번 병이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그래서 여기 1억이고 이것도 1억이고 이것도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인 갑이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러면 권리 질권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채권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은행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저당권 1억밖에 없단 말이죠. 그 1억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럼 은행이 A잖아요. A라는 은행에다가 다시 뭘 한다? 여기서 질권을 설정한다고 그래. 질권 설정. 아까 질권은요, 어디에다 설정한다고 그랬죠? 동산하고 권리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이 저당권에다가 어떻게 한다? 1번이죠? 여기 1번인데 여기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오는 거, 여기. 여기 와가지고 1 그래가지고 여기 갑의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에다가 질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을.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의 저당권이잖아요. 이거 1번이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이거 1, 2, 3, 4 이거 넘버링 하는 걸 뭐라 한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다? 독립등기다. 여기요, 의의 1 있죠? 의의 1. 1의 1이에요. 1의 1.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1번에 뭐라 한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번의 주등기에다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에서. 그러면요, 이 사람의 질권은 3번 다음에 있으니까 4번일 것 같잖아요. 4번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에다가 덧대놨다 이 말이죠. 비록 3번 다음에 있지만 이 등기는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등기. 이것을 뭐란다? 권리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죠. 그래서 저당권에다가 부기등기를 하는 것, 그것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부기등기를 할 때는 1의 1이다. 알겠죠? 근데 강의할 때는 1-1이다. 그냥 그렇게 해. 근데 어디 가서 1-1 그러면 쪽팔려. 알겠죠? 1의 1이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만약에 3의 1도 있겠죠? 그럼 이것은 이 등기는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죠. 3번.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부기등기는요, 부기등기는 순서가 몇 번, 누구를 따라간다? 주등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비록 3번 밑에 있지만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것을요, 이제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지금 다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실체 관계가 뭐예요? 실체 관계. 여러분, 실체 관계는 민법 총칙의 첫 시간에 하는 게 실체 관계 아니에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다른 말로 법률 관계.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실체로 하는 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실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권리 관계.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그대로 봐. 그럼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가 뭐예요? 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라는 게 뭐예요? 등기. 공식법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등기가 뭐예요? 아, 등기법 안 배웠어? 배웠어요. 아, 배웠어. 배운 것하고 아는 것하고 또 달라. 알겠죠? 등기가 뭐죠? 뭐 등기법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례가 이렇게 있어. 현재요 뭐다?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공적으로 공시하는 것.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란다? 실체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항상 현재의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으면 돼. 현재의 소유자한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 지금 누구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을 앞으로 돼 있어야죠.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도 되고, 굳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요, 이 을이 그냥 바로 등기했죠?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를 하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을 앞으로 돼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의 뜻은 뭐냐? 등기 절차가 똑바르다, 똑바르지 않다. 똑바르지 않은데, 아까 공신원칙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닌데, 알겠죠? 아닌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아닌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알겠죠? 아닌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등기를 이전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공신이라고 그랬죠? 실체관계라는 것은 뭐냐? 원래 등기 절차는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현재 집 산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을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내가 얘기하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서울을 바로 가든 뭐로 가든 어디 가면 돼? 서울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해야 돼? 1번 갑에서 2번 을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가 그냥 갑의 등기가 생략돼서 1번 바로 을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항상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체 관계라는 것은 권리, 현재의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굳이 가불병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등기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가요, 이렇게 어떤 학생들 보면 이제 오픈할 때 등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 게 뭐가 있어. 맨 끝에만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계속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끝에만 보면 되죠. 눈으로. 그러면 현재 딱 보니까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을 앞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인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해서 현재의 권리 상태에 맞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려면 먼저 봐봐. 갑일한테 팔았어. 그래서 갑일한테 등기했어. 을이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등기했어. 그래서 병 보고 당신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의 뜻은 등기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을 어디 갔어? 을 어디 갔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인데 을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을은 자기는 등기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했어. 이렇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해되셨죠?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실체관계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웃기죠? 우리가 무효는 무효는 영원한 무효잖아요. 그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용이라는 것은 다시 사용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유용은 표제부, 생각해봐요. 표제부하고 갑굴구가 있죠. 여기요 무효 등기 유용은 이때 무효 등기는 갑구를 얘기해, 을구를 얘기해, 표제부를 얘기해? 1번 갑구, 2번 을구, 3번 표제부. 이때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갑구예요, 을구예요, 표제부예요, 다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표제부는 뭘 얘기하죠? 표제부는 사실을 얘기하고, 여기는 뭐다? 권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표제부는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될 수 없잖아요. 진실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밤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진실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알겠죠? 진실이 하나가 아닌 경우 있죠. 누구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웃기죠, 아주. 이것도 죽지도 않고요. 오래 살았또 그것들이 또, 알겠죠? 자, 이거 갑구, 을구만 무효등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무효등기를 이용할 때는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이 말만 봐봐, 이 말만. 이건 항상요, 을구를 가지고 보면 돼요, 을구. 자, 1번요. 1번 갑이에요. 갑이 저당권인데 1억이에요, 저당권. 언제? 2월 1일. 2번요, 을이에요. 을이 1억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요. 3월 1일 이렇게. 그럼 봐봐요. 그런데 여기 어디 가냐? 여기 만약에 4월 1일 날 변제했다고 해봐. 4월 1일 날 변제를 했어. 4월 1일 날 돈을 갚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2월 1일이고 이건 4월 1일이 3월 1일이죠. 4월 1일 날 갚았죠. 그럼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2번이 몇 번으로 올라가야 돼요? 1번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월 1일 날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10일이다. 2월 10일 변제했다. 2월 10일 변제했어. 아직 전세권이 아직 있어, 없어? 아니, 없죠. 여기 3월 1일이니까. 3월 1일. 여기 2월 1일이고 2월 10일이고 3월 1일이잖아요. 보이죠? 눈 뜨고 있죠? 그럼 이거 2월 10일 날 변제했어. 이거 있기 전에. 그럼 어떻게 돼요? 했는데 돈 변제했으니까 이건 이제 없어져야죠. 없어지는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어. 말소를 하려면 바로 말소한 사람이 있고 며칠 있다 말소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20날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다 갚았는데 갑자기 또 돈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면 또 은행 가서 또 대출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은행 가서 또 대출을 받아. 1억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등기를 일단 뭘 해야 돼? 돈 갚았으니까 말소해야 돼. 말소하면 지금 말소 비용이 한 3만 원 들어요. 4만 원 정도 들 건데. 한 3, 4만 원 들 거예요. 말소 비용이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래요. 뭐 맞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만 원 정도 들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당을 또 돈 빌려고 저당권 또 잡으려면 또 저당권 설정하면 또 등기 비용 또 들어 안 들어? 또 들어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원래 2월 10일 날 돈을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무효잖아요. 무효는 영원한 무효잖아요. 그런데 2월 20일 날 다시 이 2월 1일에 했었던 일본의 저당권을 다시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얼마를 빌려야 돼요? 1억을 다시 빌려. 1억을. 그러면서 다시 등기할 필요 없이 예전에 빌렸던 거 원래 2월 10일 날 갚아서 이 등기 무효인데 아직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써도 되잖아요. 이거 그냥 쓰자는 거죠. 그걸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언제다? 3월 20일 날 이걸 사용하자고 그래요. 3월 20일 날. 2월 10일 날 돈을 갚고 이 3월 1일 날 사람이 있는데 3월 10일 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월 20일 날 돈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요. 갑자기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죠? 2월 10일 날 돈을 갚았대. 그러면 이거는 등기는 있어도 일단 무효잖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몇 번이다? 1번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요? 갑자기 내가 그냥 이거 쓸래 그래버리면 걔가 1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럼 나는요? 불측의 손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무효 등기는 표제부는 돼 안 돼? 표제부는 뭐가 표제부죠? 자 이런 말이죠. 구 건물을 철거해. 철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철거하고 신축을 해. 신축을 했는데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 구 건물이 철거가 되면 무슨 등기를 해? 무슨 등기? 말소 멸실. 말소 등기에 멸실 등기에 애매하죠. 처음에는 멸실한다. 멸실. 말소는 돈 갚았을 때 말소. 알겠죠? 건물이 없어지면 멸실. 멸실 등기하죠? 멸실 등기했죠? 멸실 등기? 그리고 다시 뭘 한다? 건물 신축하죠? 멸실 등기하면 이 등기부는 뭐 한다고 그랬어 아까? 폐쇄 닫아버려.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문 닫아버렸어. 자물쇠 쳐버렸어. 그러니까요.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자주 나와. 알겠죠? 표제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갑구하고 을구만 할 수 있다. 누가 없어야 된다?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봐. 하나만 더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 여러분 그 민법은요. 오전반은